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킹왕짱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산속에서 의문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킹왕짱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네. 잘 그러게요.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메인 이야기는 산속에서 어떤 의문의 소리를 듣고 그 산속에 가서 이제 또 생겼던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최근 일이고, 네. 이게 몇 주 안 됐어요. 오, 가장 그래요? 최근 일. 네네. 네네. 예, 그거는 맨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네. 세 개는 좀 짧아요. 짧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세 개 먼저, 다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지금은 네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쫄라서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달라고 해서 쫄라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네. 할아버지가 이제 6.25를 겪으셨어요. 6.25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없어지고 네. 이제 모두들 이제 좀 힘들게 사셨잖아요. 저희 이제 어른분들이. 할아버지도 그런 어렵게 사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구하러 다녔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네네. 이렇게 오는데, 그 빨간색 구두라고 그러셨나? 아무튼 무슨 꽃신이었나? 네. 그런 그런 신을 신은 귀신이 어떤 남자를 막 따라가더래요. 예. 졸졸졸 따라가는 걸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저 귀신이 남자를 따라간다, 무섭다,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지나고 며칠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남자가 안 보이더래요. 예. 그 귀신이 따라갔던 그 남자가 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디 갔나? 뭐 처음에 그 생각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네. 또 며칠 있다가 일을 끝나고 이게 딱 이렇게 오는데, 그 귀신이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오더라는 거죠. 예. 귀신이 따라오면서 우리 결혼해요 막 이러면서 예. 결혼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셨대요. 예. 들은 척만 척하고 듣지도 않고 앞만 보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 따라다니는 남자는 안 보이고 오늘은 나를 따라오더라,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 날은 큰 길가로 이제 마중을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또 이어서 해주신 건데, 네네. 할아버지가 딱 오는데 그 뒤로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원피스 같은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오면서 뭐 할아버지 귀에다 막 이렇게 뭘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걸 멀리서 보셨대요. 그리고 예. 할머니가 저거는 귀신이 할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멀리서 여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할머니가 여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 다른 남자를 막 이렇게 따라가더래요. 와, 대박이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하나 마무리됐는데, 이거는 제가 워낙에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사실 예.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딱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2, 3개, 4개까지 얘기는 그나마 비교적 최근들의 일이라서 네. 있는 그대로 좀 더 리얼하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저희 와이프 얘기입니다. 2개는. 오, 아내분의 이야기. 네네네. 네네네.
저희 와이프가 제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이렇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네. 아팠다고. 그래서 결혼 전에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어렸을 때 그 신장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와이프가 7살인가 8살쯤에 그때는 신장이 아팠던 걸 몰랐던 거죠. 근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네.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이거는 왜 아픈지를 모르겠다. 막 그렇게 오. 했었대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의학기술이 뭐 어땠는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25군데를 다녔대요, 병원을. 이제 마지막에 이게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한 경희대 교수님이라고 하셨나? 예. 아무튼 그쪽에 뭐 교수님께서 진단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건 신병이다. 막 그렇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대요. 그 이유가 이제 와이프 친가 할머니가 네.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 무당이시고 그 와이프의 고모가 신내림을 받았거든요. 오, 예.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는 신병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다가 25번째 병원에서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네. 병원을 막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7번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예. 꿈속에서 창문 밖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창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예. 저희 와이프 이름이 돌비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네네 여보. 돌비라고 할게요. 예. 돌비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예.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딱 자면서 깼대요. 예. 자면서 딱 깼는데 깬 시간이 그 와이프가 정확하게 2시 30분에 깼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2시 예, 예. 30분에. 근데 딱 깨자마자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할머니도 깨시더래요. 예. 무당 할머니도. 근데 그 할머니하고 와이프하고 같은 꿈을 꾼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할머니가 뭔가 있다. 이거는 예사 꿈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좀 달래고 예.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정확히 새벽 2시 27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왔다 간 거다라고 와, 예.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님이죠. 네.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와이프가 되게 이제 가위 눌리고 귀신 나오고 이런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2014년 3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 저희 첫째가 8월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제 결혼을 이제 좀 빨리 했는데 네네.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은 거였거든요. 근데 네. 와이프가 8월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가위를 눌리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네. 그때마다 똑같이 이제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야 가자. 예. 돌비야 가자 이런 식으로 꿈에서 나오고 가위를 눌릴 때는 목을 조르면서 너를 데려갈까 아기를 데려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와, 예.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고 네. 밤 12시 가까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런 고충이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2달간을 시달렸어요. 와이프가. 예. 일주일에 무조건 일주일에 3번씩 오더래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여자들이 흔히 겪는 산후 우울증인가 보다라고 네네. 그동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집에 좀 더 빨리 오게 되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뭐 좀 살갑게 대해주면서 뭐 이거저거 다 챙겨주고 막 했었는데 네. 오늘 얘기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와이프한테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베개 밑에 예. 가위하고 칼을 두고 자라.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한 달째 됐을 땐가 그때 이제 베개 밑에 가위하고 칼을 놔두고 잤대요. 네. 근데 똑같이 일주일에 3번을 가위를 눌리고 꿈을 꾸면서 오히려 그 귀신이 막 비웃더래요. 이런 오. 걸로 나를 내가 안 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베란다까지 끌려갔대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게 가능해? 가능해? 어떻게 베란다에서 깰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너무 생생하게 가위를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막상 일어나 보면은 베란다에 있고, 막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위를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와이프랑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네. 이제 불교 집안인데, 이제 그걸 이제 스님한테 간 거죠.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네. 아버지 좀 이렇게 오라고 하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스님한테 갔어요. 네. 어머니랑 같이 두 분만 가셨는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조상 중에 객지에서 죽은 사람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네네. 진짜 예전에 몸이 아파서 결혼 못 하시고 객지에서 이제 병사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대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 조상 귀신이 와서 해코지 하는 거다. 자기는 이제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못 낳았고 와이프도 없는데 후손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셈이 나서 해코지를 한 거다 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불교 집안이고 제사를 매해 몇 번씩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이 제사 지낼 때 거기다 밥그릇 하나 하고 숟가락 하나 더 올려라. 오. 그렇게 3년을 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추석 때부터 제사를 3년 동안을 밥그릇하고 숟가락을 더 올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지금은 진짜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뭐 예. 가위 눌리고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오늘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빠랑 아버님이나 진짜 많이 닮았어 이러더라고요. 오, 예. 저희 집안이 콧대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오, 콧대가. 콧대가 아버지도 높고 할아버지도 굉장히 높으셨어요. 콧대가. 예.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쌍꺼풀이 되게 없는 진한 그냥 완전 무쌍 눈이고 네네네. 그렇게 콧대 높고 쌍꺼풀 없고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닮은 그 귀신이 자꾸 와가지고 가자고 네네. 널 데려갈까 애기를 데려갈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를 3년 동안 지내고 나서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와이프분도 진짜 뭔가 예민하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뭐 이렇게 돌비님 방송 한다 네. 얘기를 하니까 나 무서운 얘기 하나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일일 와이프 잠깐 해봤는데, 네. 달콤했습니다. 예, 달콤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이거 마지막 얘기인데 네. 이게 좀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어. 전인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본가가 약간 이제 되게 시골 쪽이에요. 저희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외지에 나와 있는 편이고 네. 부모님 이제 시골 쪽에서 이제 농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부르시면은 제가 이제 주말마다 가가지고 일을 도와드려요. 네. 그날도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 토요일날 쉬니까 와가지고 같이 그 우사 수리도 하고 네네. 좀 이제 그 똥도 치우고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오전 내내 하고 오후 내내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버지랑 밥 먹고 너무 졸린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일을 너무 이렇게 땀 흘리기 때문에 너무 졸려서 좀 잤어요. 좀 자고 보니까 이제 11시 반쯤인가 뭐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집에 안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지금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댁에 갔을 때 제가 입고 간 옷을 입고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너무 더럽고 하니까 이걸 빨아야지 하면서 그 옷을 벗어서 갈아입고 벗어서 제 차 안에 이제 보조석 쪽에 이제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차에서 이제 그 이제 일한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갔어요. 좀 약간 날씨 쌀쌀하지만 네. 창문 열고 가는데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산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비명 소리가. 그래서 뭐지 하면서 딱 섰어요. 다시 한번 깍 하면서 깔깔깔깔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웃는 소리? 예,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웃고 깔깔깔깔 하더니 또 옆에 또 다른 소리들이 막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뭐지? 되게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본가는 이제 시골이라서 차가 9시면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차를 얻어 타고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10시 막 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산을 지나가게 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지나갈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 번 그 비슷한 비명 소리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돋았는데 뭐 주변에서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딱 들리길래 뭐지? 소름 돋지만 뭐지? 딱 들었는데 네. 이제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 술 먹고 뭐 그쪽에서 이제 막 그런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불량 굉장히 청소년인 줄 알고. 네, 굉장히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의 예. 소리가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네. 막 이렇게 들리길래 그쪽도 저희 이제 동네고 하니까 이제 마을 외지 쪽이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이제 뭐 밤에 자고 있을 시간인데 네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쟤네는 내가 좀 훈계 좀 해줘야겠다. 혼줄 좀 그냥 내야겠다. 잘 좀 타일러야겠다. 네. 보통 이제 운전자들은 차에 랜턴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니까 네네네. 랜턴하고 이제 핸드폰은 이제 2개 들고 내렸어요. 근데 그 산이 예전부터 이제 약간 핫플레이스였거든요. 약간 이제 좀 노는 친구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제 비행 청소년 행동을 하는 그런 핫플레이스였어가지고 예. 그 사람도 워낙 이제 그 어린애들 왕래도 많고 했었기 때문에 그 밤중이지만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게 사실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쪽 핫플레이스로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핫플레이스가 다 왔는데 소리가 그 근방이 아니라 더 안쪽에서 들리더라고요. 예. 얘네들이 뭐 되게 깊숙한 곳에서 노는구나. 꼭대기 아니야, 이거? 깡도 좋다. 처음에 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저는 약간 오히려 살짝 그냥 무서워지려고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깡도 좋다.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만 더 갈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리고 저도 어차피 뭐 동네 사람이고 뭐, 이 지역 다 알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거리낌은 없었거든요. 네네. 어차피 후레쉬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네네. 더 웃겼던 게 더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왼쪽 방향을 보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위쪽에서 소리가 더 들리는 거예요. 그 산이 험새가 좀 험난하지 않고 좀 약간 동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무리는 없었지만 네. 아무튼 올라가는 거리가 꽤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스로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거의.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니까 그 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쥐 죽은 듯이. 분명히 깔깔깔깔 대는 소리,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렸었는데 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웃겼던 게 뭔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사람 오는 걸 알고 긴장했구나. 오. 오히려 제가 겁을 주겠다면서 뭐 이런 이 밤중에 이러고서 하면 어떡해 하면서 혼잣말로 야 욕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예. 그러면 약간 겁주려고 막 나 어른이 왔는데 좀 막 이러면서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탁탁탁탁탁 소리 나더라고요. 도망가는 막 소리. 뛰는 소리. 그래서 빠른 거는 막 갔어요. 예. 막 갔는데 앞에 딱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예. 멀쩡한 아저씨가 거기서 무덤 같은 건 아니고 약간 동그란 그 부분 같은 게 있었었거든요. 예. 그 위에서 뛰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뒷걸음질 치면서 예. 와 하면서 넘어졌거든요. 저도 제가 핸드폰이고 사실 다 떨궜는데 도망가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 핸드폰은 찾아야 되잖아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기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기면서 막 바닥을 막 손을 막 짚으면서 핸드폰을 막 찾았거든요. 예. 못 찾겠잖아요. 밤이니까 밤중에 못 찾잖아요. 그래서 후라시는 이제 켜져 있으니까 후라시 먼저 잡고 막 핸드폰을 막 찾았어요. 예. 핸드폰을 잡고 다시 앞을 딱 봤는데 그 아저씨가 이번에는 막 땅을 막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예. 더 무서운 거죠.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저건 혹시 귀신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인가? 너무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예. 그 아저씨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인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불러볼까 하다가 왠지 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가 홀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괜히 이제 빙의 제가 된거 말 아닌가? 걸었다가 제가 말 예. 걸었다가 괜히 저까지 엮여가지고 그럴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쿠라시 딱 들고 막 뛰었어요. 네네. 뛰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또 막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핸드폰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산에 떨구고 내려온 거죠, 차에. 네. 내려와가지고 딱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네. 큰일 났다. 핸드폰 어떡하냐 또 뭐 이러고 있다가 제가 태블릿이 있거든요. 네. 태블릿이 전화가 돼요. LTE 요금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게 혹시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뭐 빙의가 됐든 아니든 뭐 범죄든 아니든 저 사람 어떻게든 구출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112 신고를 했어요. 112 신고해가지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봤다는 소리는 못하고 네. 어떻게 하다가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예. 그 경찰관 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거기 위치가 어디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순찰차가 두 대가 왔어요. 오. 예. 제가 약간 그러니까 범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나 봐요. 보통 이제 한 대 출동하잖아요. 근데 두 대가 왔어요. 두 대가 그러게. 와가지고 네 신고하셨죠? 그러니까 네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뛰어 내려오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 부근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벨소리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울린다. 전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경찰분들이 그러면 그냥 같이 가시죠. 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분 세 분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 여기는 왜 오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한테 거기서 막 애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근데 저는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비행 청소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소리 듣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그 동산 중턱쯤에 다다랐을 때 제 태블릿으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 쪽 어디에선가 이제 그 이제 배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 또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인근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네. 좀 약간 좀 난처하긴 했지만, 근데 아까도 제가 봤을 때 그 막 타타타 뛰어다녔으니까 네네네. 어서 뛰어갔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막 뛰어다녔거든요. 이렇게 금방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이제 수색을 한 거예요. 네. 경찰관 세 분하고 수색을 했는데 그 동산에 무덤이 있는 걸 제가 몰랐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렇게 깡총 뛰면서 손은 약간 덩실덩실 이런 느낌? 오, 예. 약간 기괴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TV나 뭐 동네 어른분들 볼 수 있는 그런 춤은 아니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행위 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막 흐느적거리는 몸짓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예. 그걸 기괴하다. 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관들도 놀랬죠 그때. 뭐 하는 거냐고, 저거. 네, 그래서 선생님 진정하세요 선생님 뭐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경찰관 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니까 저도 이제 같이 앞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저희가 이제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되게 이제 막 덥거나 뭐 그러면 땀도 흘릴 수도 있고 네. 뭐 힘들면은 인상도 찡그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한 무표정으로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예. 경찰관들이 선생님 하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탁 이렇게 멈춰요. 예.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근데 사람이 푹 늘어져가지고 뭐 금방에도 쓰러질 것 마냥 이렇게 하길래 그 경찰관 분들이 그냥 어깨에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오고 순찰차 태우고 저한테 이제 그 신고하신 분은 뭐 어디 사시냐, 뭐 저는 어디 삽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봤을 때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처 적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경찰서 한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차 타고 이제 그 사람 갔어요. 예. 가고 이제 저도 이제 딱 가고 있는데 다시 웃음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분들은 못 들으셨는지 그냥 가시고 저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일단은 집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경찰관분들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신고하신 분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아저씨 가족분이 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전화번호를 좀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통화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분들이 어제 상황을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 한다. 네. 그 처음에 보게 된 경우가 어떻게 뭐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한다. 네. 그래가지고 좀 통화를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막 경찰관분이 부탁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도 됩니다. 해서 좀 이따가 이제 그 가족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화를 받으니까 어저께 이분이 저희 이제 아저씨인데 어저께 이제 동네 술 마시러 나간다고 한 사람이 네. 밤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찾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막 반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막 그러길래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갔는데 내가 이게 뭐 귀신을 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쫙쫙 뛰어다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땅을 파고 있고 네네.
그 경찰관 갔을 때는 이제 막 이렇게 뭐 덩신덩신 무당 춤추는 것도 아니고 막 행위 예술하는 사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 마냥 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들렸는데 네. 아 해마다 이러네 해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오, 예. 저 딱 듣고 근데 혹시 이게 처음이 아닌가 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해마다 이제 작년은 겨울에 그랬대요. 작년은 겨울에 그랬는데 한동안 또 안 그러다가 그 아저씨 말에 의하면 이게 그 이제 동네 어기니까 이제 막 걸어 다니시잖아요.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거나 뭐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걸어 가시다가 그 산 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짓해서 부르시더래요. 예. 부르셔가지고 할아버지 부름에 따라서 할아버지 왜 부르세요? 라면서 딱 갔는데 그것도 기억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어저께는 그 이제 하는데 애들이 네. 막 한 여자애를 막 이렇게 괴롭히더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이놈들 왜 그래? 막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훈계를. 예, 훈계를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뭐 그러면 뭐 일반적인 학생이라면은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애들 전부 다 괴롭힘을 당하던 애도 그냥 딱 무표정으로 아저씨 딱 쳐다보더래요. 오, 예.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머니가 어떡하나 이거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크게 저기 하실 거 아닌 것 같고 뭐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위로해드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가 일단 알겠습니다. 어저께 일이 하도 궁금해서 그랬다. 너무 사례라도 해고 싶은데 어떻게 밥이라도 함께 사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괜찮습니다.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치.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그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몸주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귀신을 담을 수 있는 몸이라고요. 몸주. 몸주. 그러니까 산귀신들이 네. 홀린 다음에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다시 보내고 좀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 산이 약간 조금 저희 학교 다닐 당시에 조금 유명했던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제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산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예. 저희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네네. A라는 친구를 산에서 발견을 했는데 B 친구의 아버지가 그 동네에 사셨어요. 네. 어느 날 이제 산에 그 밤에 이제 뭐 약초깨 따러 가셨다고 하셨나? 뭐 계속 올라가신 적이 한번 있대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A라는 친구가 그 산 중턱쯤에서 막 이렇게 강아지 마냥 네네. 뒷발로 땅을 막 이렇게 파더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B 친구 아버지가 A야 이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아무런 그런 정것도 없이 그냥 막 땅만 파더래요. B 아버지가 굉장히 약간 이렇게 위험이 있으시거든요. 막 달려가서 엉덩이를 발로 세게 차셨대요. 네. 빵 차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막 떼고 굴러가면서 정신 딱 드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야 너 왜 여기서 땅 파고 있어? 막 그러니까는 제가요? 땅을 팠다고요? 막 이렇게 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산이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킹왕짱님도 홀릴 뻔했네. 그렇죠.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쵸? 소리를 들었으니까 똑같이 학생들의. 네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귀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본 건 아니고 네.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소리만 딱 들었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봤으면 진짜 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서는요, 소리 나는 걸 조심하라고. 예, 저도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막 장산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산에서 들리는 소리를 너무나 또 깊게 신경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 예. 그 다음부터는 그래야겠네요. 아, 뭐, 정말 뭐, 위험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만,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키왕장님. 오늘 키왕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소름 끼쳤고,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이 얘기. 일단은 춤을 춘다는 것 자체도 소름이 돋는데, 근데 일단 다행이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람이었고, 근데 결국에는 빙의가 돼 있던 사람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산에, 특히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